귀로 보고 마음으로 떠나는 대리 여행. 여행종 편. 띠링띠링. 오키나와 전투는 6월 23일 종료됩니다. 오키나와 본섬 전투가 종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키나와 본섬에 있던 32군 사령부는 마지막 돌격대를 참호 밖으로 내보낸 뒤 고위급 대장 2명이 자결하면서 실제적으로 붕괴해요. 본섬의 전투는 끝이 났어요. 이러면 끝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하지만 도카스키 섬의 일본군들은 사령부의 옥새 명령도 거부하고 그렇다고 항복도 하지 않은 채 미군과의 대치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6월 30일 아침 봉기가 잠에서 깨어보니 참호에 같이 있던 기쿠마루랑 스즈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손해 기요시 1등병과 함께 20여 명의 조선 징용병이 탈출을 했고 이제 산에 있는 한국인 종군 위안부와 봉기는 종군 위안부는 봉기와 가즈코 둘밖에 안 남은 거죠. 그거 왜 안 데려갔을까요, 진짜? 그러게. 자, 이 탈출국은 또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건의 주모자인 손해 기요시 1등병은 시코쿠 마스야마에 있는 피차별 부락 주민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소부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 일본에는. 또 백정이어서 소를 잡을 줄 알았고, 그러니까 이제 현지 자활반 소속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식량 채취를 하는 팀이에요. 즉 일본군이지만 도카시키 주민이나 조선인 징용병들 같은 부대였던 거예요. 전투 부대도 아니었고, 게다가 손해 1등병은 약간의 한국어도 구사할 줄 알았다고 그래요. 손해는 아무래도 이제 남자고 또 이분의 기록이 있는데 이분이 과거 노동조합 운동을 좀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좌파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전쟁 중에 끌려온 거죠. 그러니까 전황도 좀 볼 줄 알았고 일본 지금 판세 돌아가는 거. 네, 판세도 뭐 남자들이 좀 유리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봉기 같은 경우는 끌려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판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또 좌파적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가르쳤던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맹목적 관계 휩싸. 2, 3, 4, 5조 철수한 후 그가 본 광경이 수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군 함정이 빼곡했대요. 그리고 포의 위력도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죠. 어차피 이제 제공권과 제해권이 모두 장악당한 상태에서 희망이 없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멀리 오키나 본섬에서 계속 포연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섬도 지금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산위의 일본군들은 본토나 혹은 타이완에서 연합 함대가 와서 미군을 격퇴할 거라고 듣고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뭐 정보가 없으면 그럴 수 있죠. 그치. 우리야 이제 지난 일이니까 그렇죠. 이제 마리아만의 칠면조 사형 사건도 알고 뭐 이러니까 이제 망한 걸 알지만 우리도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일본군은 거의 괴멸 상태였잖아요. 몇몇 특공기, 이게 카미카제를 특공기라고 그래요. 비행기가 몇 대 오는 건 봤지만 아군기구나라고 느낄 찰나에 미군의 대공사격을 받고 불덩이가 떨어지기 일쑤였죠. 그때마다 손해는 또 일본군 젊은이가 부질없이 저항하다 죽었구나. 이 전쟁은 이미 진 거 아닌가? 빨리 항복을 해야지 희생자가 더 늘어날 텐데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대요. 자, 손해의 증언입니다. 필승의 신념은 상대를 이길 무기가 있고 상대를 이길 기술, 기계적인 능력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식량도 없고 영양실조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필승의 신념 따위가 생길 리가 없죠. 소형 돌격선 마루레가 일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을지 모르나 그것도 상대방이 꼼짝도 않고 앉아있을 때나 가능하죠. 무사하다는 일본의 연합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속은 거죠. 오키나와뿐 아니라 일본 본토도 제공권을 빼앗겨 폭격당하는 판에 무슨 전망이 있겠습니까? 발버둥말 칠 뿐이죠. 결국 영양실조로 죽거나 총알을 맞고 죽거나 둘 중 하나였죠. 자, 손해는 이제 전우들한테도 투항을 하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 그놈의 전진은 그리고 일본 국군도 갔다해. 군 한국 사상으로 인해서 괜히 말을 꺼냈다 참수나 안 당하면 다행인 지경이죠. 심지어 그때까지도 그 당시 병사들은 신국 일본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믿는 군인들이 적지 않았대요. 결국 손해는 조선인 징용병에게 투항하자는 얘기를 꺼냅니다. 일단 징용병들은 전진을 세뇌당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도 다 끌려서 온 사람들이니까 조선인들이야. 한국 사상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손해는 징용병의 수장인 조선인 후쿠다라 불리는 사람에게 계획을 털어놔요. 그리고 다른 징용병에게 동참을 권유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손해는 한국어를 잘 못했고 몇 마디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징용병 중에서는 또 일본어가 되는 사람이 또 극소수인 상황이어서 이 후쿠다가 그나마 일본말을 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인이 직접 투항하자고 하면은 징용병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얘네가 좀 또 걸러내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웅성웅성하다가 또 발각되면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후쿠다와 단판을 지은 거죠. 그래서 후쿠다가 지휘한 10명이 일단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 후쿠다가 손해 1등병의 휘하에 들어와 있던 팀이었어요. 음식을 조달하기 위한 팀. 그리고 어찌 알았는지 조선 여성 둘이 나타납니다. 손해의 증언입니다. 위안부들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 와서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난 안 된다고 데려간다고도 말을 못했는데 후쿠다가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자, 손해는 아까 말했지만 소도 잡을 줄 알고 그래서 식량을 조달하는 보직이었어요. 즉 일행을 모두 식량을 옮기는 사람을 위장시켜서 빈자루를 하나씩 차고 야음을 틈타 여자까지 낀 상황이니까 이제 조사를 당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치. 자, 초소 그때는 일본군 진지를 따라서 둥그렇게 초소가 있었어요. 이 손해는 아하렌이라고 다른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식량을 이제 전달하러 간다고 하고서 이제 팀을 짠 거죠. 그러니까 초소 하나를 통과해야 되는데 보초가 이제 막 이게 여자가 섞여 있는 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 질문하면 약간 끝장이잖아요. 그 손해는 괜찮지만 직영변들이 이미 쫄아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또 계속 막 얻어맞고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행히 일본군이 인솔한 팀이라 보초는 의심 없이 통과시켜줬습니다. 2, 3, 4 고지에서 이제 도카시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험해요 여긴 진짜로 길이. 길을 통하지 않고 얘는 산으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의 북쪽에서 서쪽으로 숲을 뚫고 가야 되는 길인데 이 거리를 도카시쿠 해변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니까 해가 뜰 무렵이더래요. 그 저 멀리 미군 함정이 있고요. 그래서 하얀 천이 있어야 이제 백길 흔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하얀 천 없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조선인 위안부 한 명이 품에서 하얀 천을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얀 깃발을 만들어서 미군 쪽으로 흔들었대요. 해가 뜰 무렵 미군 함정에서 그걸 보고서 미군의 상륙선이 와서 이제 성공한 거죠. 이제 무장 해제 당하고 배에 탔어요. 이때 손해와 함께 탈출한 인원이 약 20명. 손해를 제외하면 모두 조선인이었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그 봉기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봉기는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졌다. 몰랐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미군 함정들 그 미군 기지 앞에서 백기를 흔들어야 되니까 뭐 없냐 막 이렇게 뒤지는데 한 여인이 품에서 샤워 필터를 이렇게 딱 끊어. H201 샤워 필터. 바닷물도 되면 민물에서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욕먹을 것 같은데. 무리수 됐어요. 자, 이후 손해는 일본은 대단한 게 이 증언들이 다 남아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손해 미군의 취조를 받는데 오키나와 본토인 이토만 출신의 일본계 미군인 이세가 이제 통역을 했대요. 도카시키 지도를 보여주면서 일본군이 머무는 곳을 찍으라고. 그러니까 숲이 너무 깊으니까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근데 손해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탈출했지만은 또 같이 고생하는 사람을 팔지 못해서 그 꼰질르는 거니까. 네, 그렇죠. 나는 무학이라 지도를 볼 줄 모른다 응수했고 결국 미군 쪽에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조선인 그 고지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일본군은. 근데 이거를 알려줘서 만약에 미군이 이제 투항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또 그 사람들이 자결을 하지는 않을까 그렇죠. 아니면 그 걱정도 해야죠. 뭐 그런 걱정을 막 되게 복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건 이들과 함께 조선 여성 기쿠마루와 스즈라는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그 앞에 나온 집단 자결지 생존자인 하츠코 증언에 의하면은 기쿠마루는 이후 미군의 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정식 부인인지 아니면 현지처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뭐 이 상황에선 사실 이제 우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잔인하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風を呼び嵐が来た